오늘은 한때 제2의 프레디 머큐리라 불렸던 미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카는 1983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태어났는데 1살이 됐을 때 레바논이 전쟁 폐허가 돼서 가족이 다 같이 프랑스 파리로 건너갔다 합니다. 그렇게 파리에서 불어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별탈 없이 유년 시절을 보내던 찰나 미카가 9살이 되던 92년에 일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요. 쿠웨이트로 출장 간 아버지가 거기 미국 대사관에 묶이게 된 겁니다. 당시 쿠웨이트는 걸프전 여파로 한창 후세인 세력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미국인인 미카 아버지가 재수없게도 가서 인질로 붙잡히게 된 거죠. 그렇게 거기서 몇 달간 고생을 하셨다는데 다행히 영국의 도움 덕에 쿠웨이트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런던으로 이주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영국이 미칸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에 훗날 미카는 영국 국적도 소유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렇게 미카의 영국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활발해 보이는 성격답게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을 것 같지만 실제 미카는 학창시절 왕따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에 재능을 보였는데 이걸 시기했는지 학교의 모든 애들이 자기를 놀렸고 보이면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애를 먹었고 얼마 안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엔 엄마랑 홈스쿨링을 하면서 좋아하는 음악 관련 활동만 하게 되는데요. 먼저 왕립 오페라하우스에서 주 3회 클래식 수업을 받습니다. 미카는 이때만 해도 오페라 가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유명 오페라 소프라노인 이분한테 코칭을 받게 되는데요. 타고난 재능에 교육까지 받쳐주니까 15살 땐 무려 5옥탑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카는 이후 학교를 새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자연스레 합창단 장을 맡는 등 계속 음악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이후에는 머리도 좋아가지고 런던 전경대에 들어갑니다. 근데 입학 첫날 5시간 만에 퇴학을 한 건 유명한 일화죠. 아무리 좋은 학교여도 여기 있다간 뮤지션이 될 수 없겠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퇴학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또 다른 명문인 영국 왕립음악대학입니다. 대체 뭐하는 놈인가 싶죠? 그냥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입니다. 미카는 여기서 클래식과 성악을 공부했는데 마음 한켠엔 팝가수가 되고픈 꿈이 있었대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밤엔 팝송을 만들고 그걸 온라인에 올려서 홍보도 했답니다. 결국 그 노력이 통했는지 미카는 여러 레이블에 관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때 유니버설의 카사블랑카 레코즈랑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레이블을 통해선 첫 데뷔 싱글 릴렉스 테이크 잇 이지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곡이 고음이 두드러지잖아요.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는 제2의 프레디 머큐리가 나타났다면서 호들갑을 떨었다고 합니다. 프레디 머큐리와의 비교는 칭찬입니다. 그는 천재이며 역대 최고 중 한 명입니다. 처음엔 영광이었겠지만 계속되는 비교에 미카도 지친 모양입니다. 이후엔 싱글을 하나 더 내죠. 그게 바로 그레이스 켈리인데요. 원래는 배우였지만 후에 모나코 왕비가 되어 배우 경력을 끝내야 했던 그레이스 켈리의 자신을 빗댄 곡입니다. 당시 레코즈 대표가 미카한테 팔리는 음악을 만들려고 계속 압력을 넣었대요. 그래서 그런 억압에 대한 슬픔과 불만을 본인 스타일로 트위스트한 곡입니다. 가사를 보면 당시 미카가 처한 사항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레이스 켈리처럼 프레디 머큐리처럼 되려고 했다. 그랬더니 미치겠더라. 이 곡은 당시 UK 차트에서 5주간 1위를 하는 등 대성공을 거뒀고 미카는 이 곡이 나옴과 동시에 사운드 오브 2007 1위로 선정되죠. 사운드 오브는 BBC가 매년 진행하는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큰 신인 발굴 여론조사입니다. 매년 1월 100명이 넘는 업계 사람들이 앞으로의 트렌드를 선도할 새로운 재능을 투표로 정하는 건데 그의 사운드 오브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면 그 아티스트에 대한 하입이 쫙 올라가죠. 참고로 2008년엔 아델이 1위를 하게 됩니다. 미카는 그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한 달 뒤인 2007년 2월 데뷔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전곡을 미카가 작사 작곡했는데 미카가 생각하길 좋은 팝은 멜로디가 친근하고 쉬어야 한대요. 이 앨범은 그런 미카의 철학이 잘 반영됐죠. 간만에 들으니까 기분이 산뜻해집니다. 미카는 이 앨범이 모두가 와서 뛰놀 수 있는 마법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도 예쁜 말만 골랐어요. 대표적으로 빗거리 그렇죠. 미카 어머니가 빗거리셔서 덩치 큰 여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이 노래를 썼다고 합니다.
이에 이별곡도 기가 막혔죠. 특히 해피엔딩은 지금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이게 제목이 해피엔딩이지 가사는 슬프잖아요. 근데 당시 국민은행이 이 곡 가사를 안 봤는지 희망찬 광고에 이 노래를 써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막 욕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 노래 참여한 여자분 목소리는 미카가 왕리분대 다닐 때 알고 지냈던 지금은 오페라를 하고 있는 학교 친구라 합니다. 자, 그럼 1집을 빛내준 미카의 이별곡들도 들어보시죠. This is the way you left me. I'm not pretending. Of a bitter, bitter say goodbye. 1집에 10곡 중 6곡이 국내 광고에 쓰였다는데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미카가 등장한 2000년대 중반에는 이미 락 기반의 멜로디가 도드라지는 팝이 대세였죠. 이런 노래가 국내에서도 인기 많았는데 오랜만에 추억팔이 겸 당시 팝 트렌드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Suddenly I see. This is what I want to be.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Had a bad day. You take it one down. You sing a sad song just to turn it around. You give me something that makes me scared. Alright. 미카는 이런 흐름 속에서 본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발랄함 그리고 4옥타브까지 올라가는 보컬로 다른 가수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 2008 브릿 어워즈에서는 주요 부문 후보에 쫙 오르고 그의 신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미카는 1집으로 스타가 되면서 LA에 집을 사고 거기서 2집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폼 좀 잡아보려던 찰나 어머니께서 예수라는 놈이 이렇게 좋은 데 있으면 안 된다며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미카는 네! 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리고 다시 1집을 작업했던 곳으로 돌아와 거기서 2집을 작업하고 2009년에 발표하게 되죠. 참고로 1집과 2집 앨범 커버는 둘 다 미카 누나가 만들어준 거랍니다. 1집의 배경은 유년기고 2집의 배경은 본인의 10대 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앨범에도 그 청소년 때의 감성이 배있죠. Teenage dreams in a teenage circus, running around like it. Blame it on the girls who know what to do. Blame it on the boys who keep hitting on you. 레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평소 미카가 잘 쓰지 않던 디스코 비트에 비 오는 날 특유의 음침함을 얹었는데 그 독특한 분위기가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후엔 프로듀서 레드원과 영화 킥애스 사운드 트랙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곡도 진짜 좋았는데 레드원이랑도 작업했으면 좋았겠지만 이후 미카는 다른 프로듀서들과 3집 작업에 들어가죠. 1, 2집이 경쾌한 댄스팝이었다면 3집은 당시 대세였던 일렉트로팝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베니 베나씨 같은 전자음악 프로듀서도 섭외하는데요. 3집은 사랑의 기원이란 이름처럼 성인의 행복을 다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밝고 순수한 미카의 감성을 느낄 수 있었죠. 이 앨범의 첫 싱글이 엘레메딧이었는데 이건 불어 버전이라 프렌치 에디션에 들어갔고 앨범에는 영어 버전인 에밀리로 수록이 돼요. 이 앨범엔 이렇게 싱글 버전과 앨범 버전이 다른 곡이 있는데 파퓰러송도 그렇죠. 앨범 버전 피처링은 프리실라 르네가, 싱글 버전은 아리아나 그란데가 참여합니다. Popular, I'll help you be popular. You'll hang with the right cohorts. You'll be good at sports. 이후엔 60년대 팝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정규 4집을 발매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때부턴 팝 트렌드가 많이 바뀌다 보니 예전만큼 성적은 안 나왔지만 여전히 프랑스랑 이탈리아에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한국이랑 프랑스, 이탈리아 이 세 나라는 미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찾아보니까 이때 미카가 이탈리아에서 자기 이름 딴 TV쇼도 했더라고요. 그럼 4집에는 어떤 곡이 있었나 한번 들어봅시다. 사집 내곤 오랜만에 내한도 왔었죠. 그 이후엔 몇 년간 별 소식이 없다가 2019년에 정규 5집을 발매합니다. 앨범 제목에서 느껴지듯 미카이기 이전에 마이클 홀브룩의 개인적인 얘기가 줄을 이뤘는데요. 동성애자인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미카 스타일로 조심스럽고도 발랄하게 풀어놨죠.
최근엔 뭐하고 지내나 보니 지난 8월 본인이 태어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항구 폭발 사고가 있었죠. 미카는 이 사고의 피해자를 돕기 위해 온라인 콘서트를 열고 거기서 얻은 모든 수익금을 기부했다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엔 이런 선행과 그간의 업적이 인정받아 레바논에서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카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작년에 내한을 오는 거였는데 빨리 좋은 날이 와서 다시 한국 방문해주면 좋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감사합니다.